이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살고 있는 홍금순이라고 합니다. 금순이, 제 이름을 소개하면 동네 분들이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고 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 노래도 6.25 전쟁이 배경이었었는데요. 제가 사는 고성도 남북관계에 따라 울고 웃으니 이름치고는 이런 기막힌 우연도 없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성은 대한민국의 땅을 놓고 봤을 때 최고 북쪽 중에서도 아주 끝에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는 거진은 사람들이 통일의 길목이라고 부르는 작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왜 통일의 길목이라고 부르냐고요? 남북 적십자 회담도, 이산가족 상봉도, 또 금강산 관광도 저희 동네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길목이라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밝답니다. 정치 뉴스는 흘려보내도 남북 뉴스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대충 남북관계 전문가들이죠.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진, 대진, 명파리 등 고성 일대는 어느 도시 못지않은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꽤 많은 식당이 성업을 했었고 숙박업소들은 방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진항에서는 거진항에서 나는 명태포나 건미역은 동인하기 일수인 아주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손님들도 또 돌아오는 손님들도 오며 가며 정답게 담소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니 어느 날 거짓말처럼 사람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지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강산 관광이 98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이나 해왔던 거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그렇게 쉽게 중단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저 역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들인 공이 있는데 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오가던 그런 길인데 그렇게 쉽게 중단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하겠지 이렇게 했던 것이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저는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한다 해도 남과 북이 결국은 같은 민족이고 우리 모두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자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고 그런 일에는 금강산 관광이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서울입니다. 강원도 토박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거기 왔으니 고성에 산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사투리도 입에 배고 강원도 사람이 다 되었죠. 처음 제가 강원도 올 때가 생각이 납니다.
버스를 타고 아무리 가도 끝이 없던 그런 고성. 새침대기 서울대기 길도 안 좋았던 그 시절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진부령 고개를 넘어 비포장도로 먼지 날리는 그 버스를 타고 왔으니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고성에 도착한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그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먹고 살 걱정을 잊게 해주었던 그 바다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35년을 산 것 같아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배가 있으면 고기를 잡지만 이도 저도 아닌 대부분의 제 또래의 여자들은 젊었을 때 행상부터 시작해 돈을 모아 가게를 내고 그렇게 식당이나 민박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살림을 꾸려 나가는 억척이들이죠. 바로 그런 분들이 금강산 관광 길목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고 또 숙박업소를 차린 건데 금강산 관광 준단으로 이제는 손님이 뚝 떨어졌으니 죄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들 대출금 끼고 시작했던 그런 장사일 텐데 그동안 문을 닫은 지역상가, 음식점, 숙박업소만도 160개에 달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2008년 7월부터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면서 거진 대진같이 동해안 그 적경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1218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이곳에 왔다가 최근에 다시 들렸다는 제 지인은 이 지역 전체가 황량한 폐허로 돼버렸다며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의 도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큰 어항이 바로 제가 사는 거진항인데 거진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150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기야 모두 대출금 끼고 장사를 했을 텐데 대출금 이자라도 갚으려면 외지에 가서 품이라도 팔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생이별한 사연도 많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돈을 벌러 나가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니 늙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 문제 중 하나가 그런 위탁 아동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부모 손에서 키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몇 개 안 남은 가게들도 언제 가게 문을 닫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소원이 뭐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인데 그렇게 어렵게 마련하는 가게를 처분할 때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녀는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거진항에도 해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을 따는 해녀들이죠. 대출금 이자라도 벌려고 또 외지에 떠난 자식이 맡긴 손주들 학비라도 보태려고 70 넘은 노인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묶음에 1,000원씩 보름 모아서 받은 돈은 고작 30만 원 남짓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물미역을 따 말려서 팔던 겉미역이 이제는 팔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외지 사람들이 트럭을 몰고 와서 물미역을 사간답니다. 그나마 그 도매상들이 너무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칠순의 해녀들은 해도 뜨지 않는 첫 새벽에 물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헐값이지만 그 트럭에 물미역을 팔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그렇게 캄캄한 새벽에 나갔던 해녀가 그 고기잡이 배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보통 강원도를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손이 안 간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발전이 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꼭 강원도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해서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그 기자회견이 아주 화제이더라고요. 한미 그 FTA, 친인척 비리, 또 뭐 제주 뭐 해군기지, 촌에 살아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금강산 관광 재개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언급은 아주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북관계는 아니더라도 측근 비리는 한마디 하시겠지 했었는데 측근 비리 국민께 한 말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는 금강산 재개 같은 걸 바랐던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오늘은 용기를 내어서 또 동네 사람들 대신해서 제가 대신 대통령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금강산 관광 재개 어렵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성에 사는 저희 같은 시민들이었습니다. 통일,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복잡하게들 말씀하시는데 고성에 사는 이 아줌마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만나고 자주 접촉해서 친해져야 가능한 게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평화가 곧 밥이라고도 하시대요. 금강산 관광으로 중단으로 먹고 살 게 없어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한테는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그 아산 휴게소에서 출입국 업무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 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 나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출입국 업무를 도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산 가족들의 금강산 관광이었습니다. 제 각각 고향은 틀리지만 더 나이 먹어 거동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자식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찾는 분들이 많았죠. 먼 발치서라도 북한 땅을 밟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남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그리움이 한이 된 사람들의 가슴을 풀어주는 그런 관광이었습니다. 관광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때면 환해진 얼굴로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넘게 자식들 공부시키거라 맞벌이를 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집에서 놀려고 해도 못 놀겠더라고요. 그동안은 돈 벌기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저도 한갑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다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금강산은 물론 우리 고성을 알리는 우리 관광 해설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움이 한이 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곳이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돈 벌러 외지에 나간 사람들도 우리 고향 고성으로 다들 돌아오고 예전처럼 다시 활기가 넘치겠지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의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아래에서는 서민들 입에서 죽지 못해 산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아니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 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미래를 걸어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두서없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